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참 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보이는 아주 작은 진실이 하나 있더군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 그것은 거창한 성공보다는 나를 대하는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무심코 걸친 옷 한 벌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야 그 고요한 무게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당신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소중한 하루를 마주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짧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을을 지나 이제는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65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묘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공기가 다르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주름이 예전보다 더 깊게 패어 보이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옷을 그저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옷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집니다.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 계절을 보며 쓸쓸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계절이 가장 정직하다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본질만 남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을 넘어서면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명함도 자식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집에서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밖을 나갈 때도 아무렇게나 손에 잡히는 옷을 걸칩니다. 편한 게 최고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안함이란 단어 뒤에 숨은 위험을 봅니다. 늘어진 옷감 사이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평생을 보냈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 깨달은 것은 지식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스스로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얼룩이 묻은 낡은 셔츠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가 초라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단단한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끊어지는 과정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연락하던 동료의 소식이 끊기고 주말마다 찾아오던 자식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목소리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립감을 느낍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고독의 한복판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나 자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고독은 곧장 절망으로 변합니다. 낡고 해진 옷을 고집하는 행위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 나를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없다는 서글픈 고백 말입니다. 당신이 거울 속에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 당신을 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옷을 정갈하게 입어야 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주름 하나 없는 빳빳한 셔츠를 입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내공을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매듭과도 같습니다. 흐트러진 겉모습은 곧 흐트러진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읍니다. 소매깃을 정리하며 굽어가는 허리를 곧게 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집안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들렸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내 시간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의 소음도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손등에 검버섯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어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하다. 짧은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어서서 옷장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감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까지 정성스럽게 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무겁게 내려앉았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옷의 질감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제가 아직 사회의 일원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상기되었습니다. 외면의 정갈함은 자아 존중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를 차단하는 방어선입니다. 내공이라는 것은 거창한 철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단단한 층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으면 외로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립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지만 고립은 스스로가 세상을 향해 문을 닫을 때 찾아옵니다. 옷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차림으로 동네 산책을 나서는 노인에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보냅니다. 그것은 그가 돈이 많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기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비싼 명품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다려진 면바지, 깨끗한 운동화, 정성스럽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서글픈 대화가 오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자식들이 무심하다는 타령들입니다. 그럴 때 친구들의 옷차림을 가만히 살핍니다. 대개는 색이 바랜 점퍼나 목이 늘어진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색깔이 분명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에 묻히지 않도록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듯 밝고 정갈한 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선언 말입니다. 관계의 변화 또한 옷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옷보다는 은은한 세탁세제 향기가 나는 깨끗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를 더 좋아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 정돈된 것에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부모의 초라한 행색은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고 스스로에게는 자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단정해져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춥고 긴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견디는 나무들은 제각기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옷이 그 껍질입니다. 몸을 가리는 용도를 넘어 나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유지해주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편안함이라는 핑계로 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내면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의 옷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담긴 정장부터 중년의 고단함이 묻은 겉옷까지
이제 그 옷장 속에 존중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옷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버리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과거의 영광도 함께 버리십시오. 지금의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지금의 내 나이에 어울리는 품격을 입으십시오. 삶은 유한하고 시간은 냉정하게 흐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건강도 자식의 마음도 친구의 생사도 우리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맞이할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노년이 결정됩니다. 초라하게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기품을 잃지 않는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답은 매일 아침 당신이 고르는 옷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온 당신의 영혼은 충분히 고귀합니다. 그 고귀한 영혼을 아무렇게나 늘어진 천 조각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며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셔츠를 입고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입은 옷을 보고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고요한 평화가 됩니다. 그 평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 바로 내 몸을 감싸는 옷 한 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65이라는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낙엽이 다 지고 난 뒤에 나무는 참으로 간결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매끄러운 그 실루엣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간결하고 정갈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옷차림을 바로 잡는 것은 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공이 흩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영혼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하고 정갈한 옷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사랑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거울 속에 당신이 단정한 차림으로 웃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충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단단한 내공이 당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더 깊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옷 한 벌에 담긴 영혼의 무게를 느끼며 오늘 하루도 정성스럽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유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나를 대접하는 방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은 어쩌면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마주해야 할 가장 정직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로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자취를 만납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하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 그곳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곤 합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은 제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종로에는 참으로 다양한 노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입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태도에 따라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가 입은 셔츠는 그리 비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녀는 좋게 입었을 법한 낡은 면 셔츠였습니다. 하지만 그 셔츠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여 정성스럽게 다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깃은 단단하게 서 있었고 소매 끝동은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길을 걸을 때 신기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바쁘게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매무새를 고칩니다. 그 노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길을 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인에 대한 공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몸에 두르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삶의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만 뿜어져 나오는 독특한 박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으며 자신을 정돈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기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반면 또 다른 노인이 보입니다. 그는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바지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묻어 있고 신발은 뒤축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피합니다. 그가 가난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방치한 사람에게 세상이 먼저 손을 내밀어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과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소외된다고 느낍니다. 식당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예전만큼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허름한 차림으로 동네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원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물컵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건가 싶어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깎지 않은 수염, 그리고 아무렇게나 걸친 낡은 점퍼. 그 모습은 마치 나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다라고 세상에 광고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버렸을 때 세상은 가장 먼저 당신을 지웁니다. 이 말은 참으로 아프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외적인 신호는 곧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지침서가 됩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타인에게 무례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소외는 외부의 무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외면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 때문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노신사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코트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코트를 정성스럽게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자신에 대한 깊은 예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를 대하는 종업원의 태도는 극진했습니다. 비싼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접받는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질서 있게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거울을 더 자주 보아야 합니다. 내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눈빛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옷차림이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해집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입니다. 저는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뼈마디가 굵어진 이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을 짓고 세상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귀한 손을 가진 나 자신을 이토록 홀대하게 된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나이에 누가 본다고라는 말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데 말입니다. 고요하다,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가장 밝은 빛 아래서 옷장을 엽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정중한 인사를 건네듯 옷을 고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옷감을 타고 내 피부로 전달됩니다.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갈하게 차려입은 날에는 세상의 바람도 그리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이 주저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밖으로 나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집안에만 있다고 해서 늘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의 벽도 함께 무너집니다. 혼자 먹는 점심 식사라도 식탁보를 깔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독에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귀빈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노년의 품격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서글픈 일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기분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옷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낡고 해진 기억들을 버리듯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옷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것들조차 정성스럽게 관리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세상은 차갑고 무심합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노인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기보다 내가 양보받을 만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갈한 차림의 노인에게 사람들은 기꺼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것은 노인의 약함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삶에 대한 경의입니다. 저는 제 제자들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퇴 후 긴 시간 동안 방황하며 깨달은 것은 세상은 결코 나를 먼저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왕처럼 대할 때 세상은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나를 거지처럼 대할 때 세상은 나를 문전박대합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6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연극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바지 무대에 서 있습니다. 관객이 적다고 해서 조명이 어둡다고 해서 대충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무대일수록 의상은 더 완벽해야 하고 대사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오늘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뱉는 첫 번째 대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친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사이가 나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가꿀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나라는 가장 든든하고 기품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십시오. 가장 깨끗한 구두를 신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이라는 무대로 함께 당당히 걸어 나가십시오. 인생의 겨울은 춥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동초처럼 우리는 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인함은 거창한 구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단추를 채우는 당신의 손끝에서 바지에 칼주름을 세우는
당신의 정성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길을 나설 시간입니다. 종로의 그 노신사처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삶의 리듬을 몸에 두르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정갈한 셔츠깃이, 당신의 깨끗한 손등이 당신이 살아온 고귀한 세월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어감의 향기는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그 정성스러운 태도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의 옷장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존중의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세상은 이미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세상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배운 가장 아프지만 가장 빛나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초라함이 아닌 찬란함으로 가득 차기를, 당신의 옷차림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훈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사유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비워내야 비로소 채워지는 새로운 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잘 비워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공간인 옷장을 통해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창밖으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오후입니다. 저는 오늘 제 방 깊숙이 자리 잡은 낡은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입어온 인생의 파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정장, 이제는 단추조차 잠기지 않는 예복, 그리고 유행이 지나버려 입을 일 없는 코트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추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련의 덩어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낡은 옷들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옷을 입고 화려하게 무대를 누볐던 시절의 나를 놓아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옷들은 한때 우리의 갑옷이었고 우리의 명함이었으며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변했습니다. 옷장에 가득 찬 낡은 옷들은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망령을 위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래된 옷감을 만져봅니다. 먼지가 일어납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먼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중요했던 회의에 참석하고 자식의 결혼식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부여잡고 있다고 해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낡은 에너지가 지금 제가 누려야 할 새로운 기운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한 그 낡은 정장은 당신의 빛나던 시절을 증명해주는 훈장이 아니라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서글픈 대조표일 뿐입니다. 이 말은 가슴을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정직한 진실입니다. 낡은 옷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과거의 무덤에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옷장 속에 새로운 옷이 들어올 자리가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낡은 에너지는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탁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큰 결심을 했습니다. 커다란 상자를 가져와 하나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옷을 버리면 내 인생의 한 조각이 영영 사라질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옷걸이를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빈 옷걸이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쳐듭니다. 그 햇살은 마치 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나, 즉 오래된 자아올드 이고를 버려야만 노년의 새로운 성장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과거의 자신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수였던 나, 부장이었던 나,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나를 버리지 못하면 지금 여기에 평범한 노인인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낡은 옷을 비우는 행위는 바로 그 과거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옷장을 비우고 난 뒤 저는 깨끗한 수건으로 선반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닦여나간 자리에 정갈함이라는 공기가 들어찹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이 비워진 공간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갈함이라는 새 옷을 입기로 말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의 내 몸에 잘 맞고 지금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운의 흐름이 시작되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낍니다. 한참을 정리하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먼지들이 빗줄기를 타고 춤을 춥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입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펴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한 방 안에 나 홀로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슬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어있으면 곧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 버렸다. 짧은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제 옷장에는 꼭 필요한 몇 벌의 옷만이 정갈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 현재를 긍정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한숨 짓는 노인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살아내려는 의지를 가진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낡은 에너지를 비워낸 자리에 평온함이 깃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에 가져야 할 새로운 운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사유인 네 번째 사유로 나아가려 합니다.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옷은 바로 인자한 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옷을 정갈하게 입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자기 삶에 대한 존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얼굴에서 이루어집니다. 옷은 우리 몸을 감싸는 천이지만 표정은 우리 영혼이 밖으로 드러나는 창문입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어도 그 위에 표정이 일그러져 있거나 고집스럽다면 그 옷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정갈한 옷차림 위로 띄우는 온화한 미소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기품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보니 깨달은 가장 강력한 운의 자석은 바로 이 인자한 표정이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결국 타인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타적인 아름다움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은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한탄합니다. 외로움이 뼈를 깎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건드리지 마라 혹은 나는 세상에 불만이 많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습니까?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옷을 정갈하게 입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심리적 거리를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깨끗한 차림과 미소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하고 정돈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 종로의 어느 카페에서 한 노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면바지에 감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원이 실수로 물을 조금 엎질렀을 때도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괜찮다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카페 전체의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입은 것은 옷이 아니라 품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에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얼굴은 부모가 준 것이지만 노년의 얼굴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조각한 결과물입니다. 고집, 탐욕, 시기, 질투는 얼굴에 깊은 고를 만듭니다. 반면 이해, 용서, 사랑, 감사는 눈가의 주름마저 아름답게 변모시킵니다. 인자한 표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정돈하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며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고립이 아니라 냉소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나는 버려졌다는 냉소적인 태도는 우리의 표정을 굳게 만듭니다. 그 굳어진 표정은 다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미소 짓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거울 속에 나를 향해 먼저 웃어주십시오. 그 미소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으셨습니까? 옷장 속에 가득한 낡은 기억들에 발이 묶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완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절정의 시기입니다. 옷은 몸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라 영혼의 그릇입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를 대접합니다. 낡은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인자한 표정입니다. 이 네 가지 사유를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삶의 경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온화한 미소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어른이 되고 스스로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평온과 존엄입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위에 인자한 미소를 얹고 가벼워진 옷장만큼이나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노년이라는 어둠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라는 별이 정갈한 품격과 인자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며 죽음 또한 낯선 손님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따뜻하게 대하는 당신에게 우주는 가장 귀한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옷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울을 다시 한번 마주하십시오. 그 옷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정갈함으로 나를 세우고 미소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운을 부르는 비결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단정하고 온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옷을 입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 그 선물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노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는 지혜로운 등불입니다. 내일 아침 그 등잔을 정성스럽게 닦는 마음으로 가장 정갈한 옷을 꺼내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나누며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작은 물결이 일었나요?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스스로에 대한 귀함을 다시금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가슴에 남은 작은 단상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작지만 소중한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보듬을 시간을 주었다면 아래에 따뜻한 댓글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울림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정갈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